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증시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난주 미국 증시가 일단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상승 출발하다가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부진한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영향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혼조세를 마감하였다. 사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부양책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하원 지도부가 9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공개했고 이거를 베이스로 2월 마지막 주쯤에 하원 예산위원회 법안 상정되고 통과시키면은 이게 상원 넘어가면 아마 3월달 정도에 이제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원은 똑같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은 석이고 상원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부통령이 그걸 갖다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걸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도 보면은 이제 중도 성향의 의원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이제 의원님이 조만친 의원님이시죠. 그분을 포함해서 이제 두 분의 상원 의원이 최저임금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법안에 보면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만 좀 조정이 되고 설명을 잘 하면은 뭐 통과 가능성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조만친 의원님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니들 돈 뿌려줄게 이거 가지고 한번 경제 한번 살려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이거 아닌데 이거 반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분도 이제 국민의 표를 받는 의원이잖아요. 이게 본인의 어떤 중도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사실 되게 좀 지저분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우리 당에서 하는 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말 정치의 지저분한 부분이죠. 근데 저분이 근데 여기서 만일 반대를 딱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하원에서 통과된 게 상원에서 이제 부결돼버리게 되면은 그 법안 자체를 통과를 못 시켜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제 하겠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내 국민들,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현금이 꽂히고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이제 이게 실패했다라는 걸 화살을 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조만친 의원님도 나중에 이제 다시 선거를,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시 선거를 할 때 애매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걸 갖다가 공화당 쪽으로 뺏기게 되면은 상원에서는 계속 이제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죠. 하원에서 아무리 이제 이걸 올렸다 하더라도 조만친 의원님이 국민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이제 상원을 한 자리 뺏겼다, 딱 50대 50인데 한 자리 뺏기게 되면은 하원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올려도 상원에서 커트를 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저분도 그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본인의 성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치라는 게 워낙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이유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다가 아직 확정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미리 여러분들께 캐터필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했죠. 근데 캐터필러 소개했을 때도 이게 뭐 무겁다, 이거를 뭐 왜 사냐, 지금 굳이 이렇게 막 글을 올리신 분도 계시는데, 인프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양적 완화 말고도 3조 달러 수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와 부양책과는 별개로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3조 달러 수준, 일단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캐터필러가 5% 급등하면서 이제 산업재도 좋고 광산업종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어쨌든 보면 지금 최근에 추가적인 부양책은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영향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1.35%를 상회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는데요. 이 금리 상승 효과로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소개드린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종목도 1.02% 상승하면서 어쨌든 뭐 JP모건, 시티그룹 등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참고로 뉴욕의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좋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리 상승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만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드렸고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또 다른 그 방송 리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러와
유로화가 좀 견고했죠. 유로화가 이제 견고한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 여타 환율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3월 4일날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산 규모 축소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고요. 그리고 MSCI 한국 ETF는 1.63% 상승, 그리고 MSCI 신흥국 ETF는 0.65% 상승했는데, 사실 지금 요즘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낫배드 정도구나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자, NDF 역외 환율 1개월물은 1106.52원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보합세에서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지난주의 흐름처럼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 변동성이 높은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월은 원래 2월은 좀 시즈널리하게 불안정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주가 마지막 2월 한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만 좀 잘 버텨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 몇 주 전에요,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거는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린 적 있어요. 뭐 페이팔도 거기에 들어있었고, 월트 디즈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엑슨도 있었고, BOA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흐름이 그렇게 뭔가 확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3개를 다시 정리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종목은 총 3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위치백이죠. 이건 스펙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세 번째는 일렉트로닉 아츠 EA인데요. 일단은 스위치백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지 포인트와 2월 말쯤에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이제 합병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스위치백은 현재 이제 스펙입니다. 스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하잖아요. 스위치백과 이제 이 스위치백 스펙과 합병을 할 예정인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미국 북미와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에요. 현재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해 지금 매출액 성장이 연년도 기대에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독립 충전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현재 지금 11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11만 5,000개 이상의 충전 포트를 운영 중이고요. 이쪽 시장 점유율은 65%. 참고로 테슬라가 17,500개니까 거의 10배까지 안 되고 한 6, 7배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말이나 아마 다음 달 초쯤에 합병할 건데, 합병하고 나서 티커는 CHPT로 바뀔 예정입니다. 합병 후에 기업 가치는 24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스펙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인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스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스펙에 대한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도입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양시장에서 어쨌든 한 번에 상장을 하기 어려운 기업이 이 스펙을 밟고 우회 상장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회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좀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실적도 잘 내고 잘 이끄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구나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스펙으로 우회 상장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스펙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으로 가면서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이고요. 티커는 AMT.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골 외곽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향상 관련 이슈였는데,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큰 대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도시를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잘 여러분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엘라바마나 이런 이제 남부 밑에 쪽 도시나 아니면 북부 위에 쪽 도시는 차를 타고 가거나 하게 돼서 이제 뭐 가게 되면은 휴대전화가 잘 안 걸리는 쪽이 되게 여러분 미국 영화 보시면은 막 되게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주인공이 차 끌고 나가는데 휴대폰이 안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실제 미국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우리나라처럼 기지국 이제 퀄리티로 커버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서비스 향상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했고요. 이름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타워잖아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타워들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통신 리츠입니다. 리츠기
때문에 이게 뭐 금리에 대한 컨트롤 이런 앞으로 조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뭐 세금 관련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조 바이든 관련주인데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일렉트로닉 아츠. 남자들 뭐 다 알죠? 피파, EA 스포츠. 사전에 딱 게임키 그 음성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글루모바일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저도 되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5, 요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의 기대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업 스위치백, 티커는 SB이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칸 타워, 티커는 AMT고요. 세 번째는 일렉트로닉 아츠, 티커는 EA입니다. 자, 요 기업들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니까 요것도 한번 꼭 분석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번 주 증시 일정 체크해 볼게요. 오늘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1월 시카고 연방 활동지수, 선행지수, 2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이 있고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버크셔스웨이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 4분기 주택 가격 구매지수,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 있고요. 아마 화요일 날 HSBC가 나오나? 하여튼 은행주도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1월달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분기 GDP 개인 소비 캔자스시티 제조 활동 지수 발표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에는 1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은 제가 항상 여기서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이거는 체크하십시오. 중요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전 이거를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미국에서 실제로 코로나19 문제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로워지는지 불편한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양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 이거 체크 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